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복잡하게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도움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지 스캐폴딩 전략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21CLD에 있는 루브릭들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나요? 네, 앞서 이제 6가지 설계 원리를 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21실리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설계 원리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실제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문제,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구조화된 문제, 다양한 정답과 해결책 방법이 존재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로 설계를 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교내외 문제, 그리고 글로벌 이슈, 지역사회 문제 이런 것들과 성취 기준과 연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설계를 하라. 그리고 문제를 만들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라.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라. 그 다음에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먼저 제시해 주라. 이런 조금 설계 원리라고 해서 그냥 지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이드. 예, 그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수업 설계 카드라는 것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수업 설계 카드인데, 이 수업 설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카드, 기능 카드, 평가 카드, 자원 카드, 역량 카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포스트잇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큰 포스트잇 있죠. 여기에는 아까 전에 설계 원리를 적용해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1번, 2번, 3번 학생들한테 적용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의 성취 기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던져주면 제일 처음 아이들이 조사하는 활동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조사는 인터넷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활동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조사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조사하기를 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해석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시각화하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의 토론 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기능 카드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조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자료 또는 전문가 인터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 카드나 인터넷 카드를 바로 옆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 카드를 마련하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복잡하게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도움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지 스캐폴딩 전략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교사가 개입해야지 이 학생들이 내가 설정한 어떤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에 잘 도달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중간 평가 그리고 결과 평가, 즉 과정 중심 평가 전략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심 평가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아이들이 목표 지점까지 잘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설계 원리와 이 수업 설계 카드를 활용하면 조금 숙달이 되면 1시간 안에 충분히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과가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단계가 돼요. 예를 들어 문제 상황 카드가 있으면 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절차죠. 그 다음에 자원 카드가 쭉 나열되고 평가,
스캐폴딩, 피드백 전략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것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을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과의 성취 기준과 연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수업 설계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수업 설계서는 뭐 교과별로 성취 기준 그리고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왼쪽에 기능 이쪽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아까 전에 뭐 이게 바로 실제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 활동인 거죠. 조사하기, 데이터 분석, 해석하기, 토의하기, 제작하기, 제안하기. 요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서 각 교과를 매칭하고 교과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학습 활동을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밭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졌냐 그러면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지를 이 두 차시가 끝나면 그 다음 교과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교과에서는 과학 시간에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좌표 평면을 이용한 뭐 지진 분포도를 그려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교과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위주의 프로젝트 수업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예. 정말 대단하게 그러니까 꼭 한 교과가 아니라 여기도 봐도 지금 여러 교과가 함께 들어가서 네.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이런 프로젝트 수업들, 21CLD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들을 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나 동료들의 어떤 변화들을 좀 캐치할 수 있던 부분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연구 학교도 아니었고 일반 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재미로 학생들한테 좀 더 그냥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융합 수업을 전개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걸 딱 정량적으로 사후 점수가 정말 올라갔는가, 뭐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적절한 비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도구들 자체가 어떤 인지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요 수업을 적용하고 이제 한 1년, 2년 지났을 때 학생들이 저는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중등에서는 대부분 이 교과별로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다루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네. 이건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그러니까 딱 그 수업 시간에만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과정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를 넘나들면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 시간에 이제 요 지진과 관련돼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 시간에 그 내진 설계의 개념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딱 내진이라는 키워드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그거 선원술형으로 이제 그 내진이라는 어떤 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셨는데 아이들이 내진뿐만 아니라 면진, 재진과 같은 다른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께서 이걸 나는 교과 시간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걸 답을 썼는데 이게 정확히 답이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교과를 넘나들면서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ICT로 활용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역량들이 굉장히 증가되는 향상되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도 고등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수행평가나 발표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학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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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네, 있는데요.
네, 향후에 관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은 네, 실제 IT 서비스 혹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쌤들이 21CLD를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그것들이 좀 참조할 만한 뭐 문서나 사이트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 수업을 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원격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학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거기에 조금 최적화된 도구로 팀즈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팀즈에서는 이제 뭐 학급별로 또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학급을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수업들의 어떤 과제라든지 뭐 진도라든지 그리고 화상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팀즈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 설계서를 만들고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음,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아이들한테 이런 활동을 시키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이런 활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팀즈와 더불어 이제 원노트와 이제 원드라이브에 있는 다양한 어떤 문서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 협업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노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원노트 좀 사용법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간단하게 워드나 뭐 거기 들어있는 PPT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드라이브가 아니라 5365 정확한 용어 네, 5365죠? 5365?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옛날 사람 인증이래요. 네, 뭐 예,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뭐. 예. 예,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좀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면 프로젝트 학습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교사들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도 잘 제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구들, 좀 플랫폼적인 도구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서 책을 좀 몇 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 공동체 아까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이 네, 책에서 구병구 선생님께서 21CLD를 말씀해 주셨는데 21CLD와 함께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원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융합 수업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학습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원리들도 담겨져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조금 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들에 좀 중심을 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은상 선생님이 집필하신 세상을 바꾸는 수업, 체인지 메이커 교육, 이 책을 읽어보시면 또 프로젝트 수업을 또 다양하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핀란드 교육에서 미래 교육의 답을 찾다. 미래 핵심 역량과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요즘 상황과 굉장히 조금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상 기반 학습. 말 그대로 현상에 관심을 두고 아이들이 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해보자라는 게 바로 현상 기반 학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재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전염병,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교육의 역량을 한번 쏟아보자라는 게 현상 기반 학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미래 교육의 내용이 이 지식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적으로 저는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생태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다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어, 현상 기반 학습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21 CLD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MI 선생님 중에서 우연쌤이 계신데 요 우연쌤께서 요 21 CLD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요 21CLD 학습자 역량 6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각각의 역량별로 이렇게 루브릭과 설명들 그리고 온라인 코스 강의 링크를 이렇게 제시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1CLD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병수 선생님께서 나중에 요 자막으로 네, 요 밑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제시해 주시면 네. 접속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실제 상황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닙니다. 네, 우리 이동국 박사님, 우리 이동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네, 선생님들도 다음에 또 이 팀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